글쎄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 가끔 만나면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인의 술자리에 대해서 되게 놀라는데요. 갑자기 술을 먹다가 다 일어서 나가요. 술집 주인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담배 피러 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보면 가끔가다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시 동안 왕따가 되실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술에 얽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 몇 가지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해볼 얘기는 이겁니다. 왜 술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술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 술이라고 하는 말은 수불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럼 수불 이렇게 말하면 수는 당연히 물일 거고요. 불은 말 그대로 불인 거죠. 그러니까 불나는 물 이런 뜻인데요. 왜 불나는 물이라고 불렀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소주 편 말씀드릴 때 한번 했습니다만 술은 증류주죠. 그러니까 불을 떼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조 과정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 실제로 불타는 물이라고 해서 수불이라고 불렀다는 이런 유래도 하나 있고요. 또 이런 유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술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뜨거워지죠. 그래서 물 마셨더니 뜨거워지더라. 이런 의미에서 수불이라고 불렀다고도 하네요. 근데 이런 건 물론 명확한 유래는 아닙니다. 이런 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불이라고 불리다가 의문이 변형되면서 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글쎄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 가끔 만나면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인의 술자리에 대해서 되게 놀라는데요. 갑자기 술 먹다가 다 일어서 나가요. 근데 놀랍게도 다 일어서 나가는데 술집 주인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외국인들이 되게 이상했나 봐요. 어떻게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다 일어서 나가는데도 술집 주인은 가만히 있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술집 주인 왜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에 하나의 관행이 있죠. 왜 일어서 나간 거죠? 담배 피러 간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놓고 본다면 집단주의 문화이기도 할 텐데 담배 필 때 우르르 나가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보면 가끔가다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시 동안 왕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술자리 문화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건데, 술집에 가면 모든 술이 냉장 보관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술이라는 거 다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냉장 보관해야 되는 술들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탄산이 들어있는 술들이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탄산인데요. 여러분들이 탄산이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술, 맥주죠. 그래서 이 탄산은 아무래도 온도가 좀 낮을수록 탄산이 강해지기 때문에 맥주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하셔야 아무래도 낮은 도수에서 마시면 여러분들이 탄산감을 목에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맥주잔 요즘은 하나의 트렌드지요. 맥주잔이 가늘고 좀 긴 형태를 많이 주는데요. 그건 탄산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맥주는 냉장 보관하는 거 이해됐네요? 그럼 막걸리는요? 당연히 탄산이 들었죠. 막걸리는 여러분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조차도 계속 탄산이 나오죠. 그래서 막걸리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들이 뚜껑 위에 이렇게 구멍들이 좀 뚫려 있습니다. 막걸리 여러분들이 집에 보관하실 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눕혀서 보관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소주는요? 탄산이 없죠. 소주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증류주이거나 희석주이기 때문에 탄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소주는 냉장 보관하게 됐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건 한국인의 술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주는 주로 언제 드십니까? 직장 회식에 빠지지 않는 술, 소주지요. 근데 이 한국의 직장 문화, 거기서의 회식 문화는 어떻게 놓고 보면, 글쎄요, 지금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상당히 위계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합을 강조하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놓으면 술을 마신다기보다는 술을 퍼넣죠. 근데 아무래도 직장 상사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술이 취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술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점은 안 취하려면, 그렇죠, 시원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가 냉장고로 들어가게 됐던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죠. 유사 이래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후자일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혈관이 팽창한다고 그래요. 그럼 혈관이 팽창하면 혈관이 피부 쪽에 보다 가까이 오기 때문에 피부 쪽에 어떤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피부 쪽으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한겨울 추울 때 마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동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 술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많이 드셨다면 차가운 데서 가끔가다 그런 분 뵈는데요. 길에 누워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술을 빨대나 이런 걸로 먹으면 빨리 취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요. 가끔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서 해볼까요? 빨대로 먹든 숟가락으로 먹든 뭐 나무젓가락에 찍어 먹든 이런 식으로 드시면 훨씬 술에 빨리 취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술을 드시면 이 에탄올이 소장에서 주로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근데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지만 반드시 소장에서 흡수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80% 정도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천천히 드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천천히 드시면,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쑥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소장까지 가게 되는데 조금씩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구강, 식도, 위, 대장 이런 거를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네요. 쫙 코팅이 됩니다. 전체가 코팅이 되니까 구강부터 시작해서 점점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흡수량이 많아지면 그렇죠. 당연히 술에 취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술 못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술을 제가 잘 못합니다 라고 해서 어디 가보시면 홀짝홀짝 마시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드시게 되는데 술은 더 빨리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저도 그런 편이었습니다만 술 많이 먹은 다음날 커피를 마시면 술이 깬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먹어서 혼미해진 상태가 커피를 마셔서 맑아지는 게 아니라 혼미한 상태 그대로 유지될 뿐이세요. 그래서 술을 깨는데 커피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 뭐 술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것도 많죠. 가끔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유교에서 개수작을 부려? 수작 부리지 마! 이런 말을 쓰죠. 이 수작이란 말 자체는 술과 관련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작이라고 말하면 술 따를 숫자에 술 따를 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술 따르다 이런 말인 거지. 근데 물론 차이는 하나 있어요. 주인이 손님에게 술 따르는 것을 수라고 하고 담례로 손님이 주인에게 술을 따르는 걸 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작인데 근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작의 의미는 뭐죠? 뭐 엉큼한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우리가 뭐 또 오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다른 성을 꼬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의미를 사용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술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술 한잔 하시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술 한잔 하시죠 라고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술을 한잔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술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생기기도 하니까 사실은 그런 말로 변형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제가 재밌어하는 말인데 얼마 전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가끔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 있지요. 야, 그거 왜 안주도 없이 깡술을 먹어?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깡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깡술은 잘못된 말입니다. 강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술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이 강자가 접두사인데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술 이렇게 말하면 술만 갖고 먹는다는 뜻인 거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강된장이라고 할 때도 이게 된장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후레삼배라는 말? 근데 왜 늦게 술자리에 가면 뭐 후레삼배라고 해서 이렇게 술 3잔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후레삼배는 우리나라 사자성어가 맞습니다. 그래 우리의 실제로 풍습이에요. 디우자, 올레자, 석삼자, 잔배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벌주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풍습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술 얘기 하다 보니까 술이 당기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안주는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은 골뱅이를 먹어볼 생각인데요. 소변에 올라가 있는 골뱅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하나 놀라운 건 이 골뱅이를 먹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한국, 일본, 프랑스 정도가 골뱅이를 먹는데요. 전 세계 골뱅이 소비량의 90%를 한국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골뱅이의 대표적인 수입국이라고 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도 한번 골뱅이 같은 것에다가 좋아하시는 술 종류 골라서 술 한잔 하시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